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강한 반등에 이어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보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가오는 명절,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게끔 오늘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위를 맞아서 저희 글로벌 증시 투나잇이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방송 사이사이에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정비에 도움이 될 만한 보물 같은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팁들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증시 투나잇 첫 순서는 한 교수의 큐사인으로 출발합니다.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네, 매니저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행복하고 풍성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연휴를 앞두고 증시는 대체적으로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 경직성과 함께 미미한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미미한 반등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양호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미미한 반등세를 보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반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논리에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9,500억, 코스닥에서 1,250억 정도 매도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국내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비교적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업종별로는 조선주를 선두해서 자동차, 금융주 등 여타 종목군들 대형주 중심의 어떤 반등 장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두가 매도를 단행하면서 물론 강보합선의 시대는 연출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약한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FOMC 회의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혼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25bp 인하를 할 것인지 또 50bp를 인하할 것인지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미국 증시는 혼조 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추석 연휴 이후에 대체적인 어떤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급락보다는 대체적으로 2,5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혼조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시장에 급격하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연휴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그런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가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긴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또 이제 미국 FOMC 회의 전까지 전반적인 장세는 혼조 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 금리 인하 후에 25bp냐 그리고 50bp 인하 후에 시장의 이제 흐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태고요. 설령 50bp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등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 반등은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순환 상승, 기술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앞으로 연휴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 너무 크게 큰 상승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때문에 국내 증시도 대체적으로 혼조 내지는 관망 장세가 역시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동안 해왔듯이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계속해서 현금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역시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 매집은 단행하셔도 되겠죠. 다만 그 전까지는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과 함께 현금을 좀 더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수의 조정 내지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거나 또 주도주가 탄생할 때를 대비해서는 분명히 일정 비율의 현금 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매니저님의 말씀 덕분에 저희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큐사인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S바이오메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바이오메딕스가 그동안에 이제 쉬어가는 관망세가 나오다가 오늘 7.4% 강세가 나왔습니다. 31,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장중 내내 관망세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주가가 올라간 모습인데요. 지금 약 2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시장에 악재로 작용합니다만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기업 운영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실험에 사용할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올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고,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시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보완 전략과 함께 소량의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거친 흐름 자체가 대체적으로 강박과 약박선 혼주 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가 오늘 1.6%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바닥 탈출에 따른 기관주와 함께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죠. 말 그대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차트 패턴과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양호하게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이 종목에 대한 매집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적인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볼 때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역시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조한 주가 흐름을 중장기 저가 매집의 기회로 아직까지 활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바이오메딕스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S바이오메딕스 말씀해 주셨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전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종목분들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단타 매매 외에는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자신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분들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 현금화 전략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까지 길게 보고 나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대체로 2차 전지와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분석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한농화성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가소제라든가 가교제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과 관련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속도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가장 빠른 그런 업체로 알려졌습니다만 일본 업체들과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굉장히 그 속도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2027년 상용화가 아닌 2026년 내지는 2025년 상용화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한번 대비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미 한농화성도 주가가 10,000원 저점 찍고 20,000원까지 갔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때문에 현재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과 기관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곧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기관 조정 후에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그리고 길목을 잡고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역시 매수가는 오늘 종가 18,900원 정도를 일단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여서 2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순저가 1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농화성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매니저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